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번 주에 흐름이 좀 바뀌었죠. 어, 계속 하락만 하다가 이번 주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시간은 향후 반드시 찾아올 경기 침체, 특히 이제 미국채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역전 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꼭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Q&A를 몇 가지 질문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미국 주식 장단기 금리 역전에도 무조건 존버해야 하나요? 10년마다 1, 2회씩 폭락장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예. 이런 질문 던지면 저는 이제 글쎄요, 먼저 과거 사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은행 적금이나 예금과는 다르잖아요. 뭐 은행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한까지 계속 불입을 하면 만기일이 되면 100% 원금하고 이자를 줍니다. 그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안에서는 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뭐 1금융권 같으면 국민은행, 2금융권 같으면 농협 이런 데서 그 돈을 주잖아요. 그죠? 이자는 약간 깎일 수 있습니다. 그죠? 시중 금리로 주죠.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주가가 대폭락할 때 이때 존버가 답일까요? 존버를 하려면 주가 변동성을 이해하고 맷집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개인별로 이렇게 성향이라든지 이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스스로 점검해보고 전략을 수립해야겠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매도 전략, 존버 전략을 소개한 내용을 보았다. 이후 그 변경 전략이 있나? 기존 전략에서도 제가 이제 매도 전략을 할지 존버 전략을 할지 개인에 맞게 선택하라고 그랬고요. 뭐 10년 이상 묻어둘 돈이면 이제 존버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1, 2년 내에 회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대응이 달라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전략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기준이나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기존 전략은 좀 실행하기 힘들었다. 그러죠. 답변을 보면 뭐 쉬운 방법이 없죠. 그죠? 뭐 정답도 없고 뭐 점쟁이한테 물어봐도 뭐 비법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은퇴 나이가 가까울수록 생각이 조금 바뀌는데 특히 이제 수년 내에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은 존버보다는 크게 잃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회피 전략을 쓰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전략이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가시죠. 먼저 현재를 한번 볼까요, 그죠? 현재는 올해를 볼게요. 원래 올 초에 여기가 파란색이 10년 금리거든요. 올 초에 10년 금리가 1.63%였고 2년 금리가 0.78%, 3개월 물 금리가 0.08%였습니다. 이게 올해 1월 초 금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현재 7월 14일 현재를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2.96%로 올라갔고요. 2년물 금리는 3.15%로 올라와서 10년, 2년 금리 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3개월물 금리도 2.4% 올랐죠. 그죠? 여기 보시면 2년물 금리가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역전이 됐고 여기서 그 다음에 3개월물 금리도 쭉 올라와서 이제 10년 금리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리차네요. 금리차. 현재 기준. 올 초에는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차가 0.85%,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1.55%, 하이드 스프레드는 3% 수준이었고요. 이게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7월 14일. 10년 마이너스 2년은 마이너스 0.19% 역전이 됐죠. 그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도 기존에 1.5%였는데 0.5%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하이드 스프레드도 이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하이드 스프레드는 뭐 스프레드는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이드 스프레드는 하이드 채권과 동일 만기의 국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입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하이드 채권, 이거 BB 이하의 하이드 채권은 이제 좀 불안하니까 이걸 팔게 되고 안정적인 국채를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나빠질 때는 하이드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간 이제 미국채 금리하고 나스닥 폭락하고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간 미국채 금리하고 나스닥의 역사에서 네 군데를 살펴볼 겁니다. 1990년대 걸프 전쟁, 2020년 닷컴 버블 붕괴,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까지. 여기 파란색이 이제 10년물 금리고요. 노란색이 3개월물 금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10년하고 노란색이 겹치게 되는 부분, 금리 역전 후에 경기 침체가 왔고요. 회색이 금리 역전 후에 경기 침체가 왔고요. 금리 역전 후에 경기 침체 이렇게 왔습니다. 이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1, 2, 3, 4 네 가지를 각각 살펴볼게요. 먼저 89년, 90년 걸프 전쟁입니다. 자, 네 가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물입니다.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물. 빨간색이 0 이하로 내려갔죠, 그죠? 여기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이제 금리 역전을 했고요.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다시 여기는 양전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그리고 나스닥이 이게 녹색이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고점을 찍고 나스닥 저점을 찍었거든요. 기간을 한번 볼게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엄전 후에 7개월 후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양전을 했고 14개월 후에 나스닥 고점, 17개월 후에 나스닥 저점인데 마이너스 32% 빠졌습니다. 다음 닷컴 버블 붕괴 보겠습니다. 여기도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엄전, 그 다음에 나스닥 고점, 여기는 양전보다 나스닥 고점이 먼저 왔죠, 그죠?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양전, 그 다음에 나스닥 저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저점일 때 노란색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고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엄전을 했죠, 그죠? 2개월 후에 나스닥이 고점이고요. 물론 이전에 이제 이전 고점이 있는데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엄전 후에 고점을 보면 이 시점이고 2개월 후고요. 그리고 양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27개월 후에 나스닥이 저점을 찍게 되는데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주의할 점은 하이드 스프레드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걸 이렇게 봉우리를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닷컴 버블 붕괴 때는. 그래서 최고점을 찾기는 좀 어려웠죠, 그죠? 닷컴 버블 붕괴. 다음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0년 만에 3개월물이 여기서 엄전을 합니다. 그죠? 엄전. 10년 만에 3개월물 엄전. 빨간색입니다. 그죠? 빨간색이 0에 가깝죠. 그죠? 엄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스닥 고점을 찍고 여기서 다시 나스닥 저점을 찍는데 기간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면 엄전을 하고 난 후에 양전을 하고 그죠? 나스닥 고점을 찍는 데는 21개월, 나스닥 저점을 찍는 데는 34개월이 걸렸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53% 하락을 했습니다. 코비드19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간이 되게 짧았죠, 그죠? 10년 만에 3개월 엄전, 나스닥 고점 찍고 10년 만에 3개월 양전, 나스닥 저점 찍었습니다. 기간은 나스닥 고점 찍는 데는 엄전 후에 1개월, 나스닥 저점 찍는 데는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요약해서 한 페이지로 볼게요. 그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한 페이지로 딱 보면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네 번의 경기 침체 때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엄전을 한 후에 보통 양전을 하는데 4.3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고점을 찍는 데는 9.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때 고점은 엄전한 시점 대비 평균 14.9% 상승했고요. 그리고 한 11개월 지나서 하이드 스프레드가 한 7%를 초과하게 됐고 그리고 한 20개월 지나게 되면 나스닥 100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찍을 때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48% 하락했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한 4% 정도 내려와서 하이드 스프레드가 꺾이는 지점은 그 이후에 한 25개월 걸렸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향후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간 4번의 경기 침체 때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8.8%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고점 회복하려면 수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 자금을 이렇게 단기간에 운용하는 분들은 이때 존버할 게 아니라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때 매도하려면 어떻게 매도하냐. 자, 나스닥 100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음전을 하고 난 후에 고점을 찍는데 보통 보면 9.5개월 걸렸습니다. 그죠? 이 나스닥 100이 고점일 때 분할 매도를 시작해서 하드 스프레드가 7%를 초과하면 분할 매도를 완료하는 겁니다. 이게 매도 아니고요. 매수하는 나스닥 100 저점이 하드 스프레드가 고점일 때 나스닥 100 저점이거든요. 고점은 4번의 경우에 10.1에서 19%였습니다. 그래서 하드 스프레드가 고점이다. 나스닥 100이 저점이다. 남들은 거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이때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이때 한 70% 모으는 겁니다. 모으고 하드 스프레드가 고점 대비 한 4% 추가 하락했을 때 이때 한 30%를 모아서 이때 역발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이거든요. 자, 뒤에서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현재를 나타냈고요. 현재 지금 금리하고 나스닥 100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살펴본 거를 현재 그대로 정해보면 2022년 현재 추세로 가면 하반기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음전이 예상됩니다. 이게 뭐 9월일지 10월일지 11월일지 그건 정확한 시점은 대보면 알겠죠. 그죠? 딱 음전을 했다. 그러면 일단 주식 매수는 중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추가 주식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음전하고 난 후에 앞에 기간 양전을 하는데 보통 한 4개월이 걸렸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게 하드 10년 만에 3개월물이 양전을 할 거고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간 4번의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고점 찍는데 보통 나스닥 100이 9.5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나스닥 100이 고점을 찍을 걸로 보입니다. 이때 주식을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하드 스프레드가 한 7% 이상으로 칠 텐데 이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완료하는 거죠.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하드 스프레드 고점이고 나스닥 100이 저점을 찍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하드 스프레드가 고점에서 약간 내려오는 구간까지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4번의 경기 침체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주가가 고점일 때 분할 매도를 하고 주가가 저점일 때 매수를 하는 걸로 향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봤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 하반기에 주가 고점 매도, 내후년 하반기에는 주가 저점으로 매수,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경기 지표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이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 대응을 한번 가이드라인을 한번 봤고요. 이게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하고 현재는 다르죠. 그죠? 과거 책으로 공부하고 역사로 공부해서 현재 그대로 적용하려면 적용 못 합니다. 이게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가이드는 되겠죠. 그죠? 네, 오늘 좀 딱딱한 내용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